굿모닝. 매일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라이너입니다. 지난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PK 지역에서 이루어진 그 선거에서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석도 차지 못하고 야당인 정의당과 한국당이 국회 의석을 갖다가 각각 한 석씩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에서는 PK 보선 1대1 경고장 받은 문정부 견제 동력 확보한 한국당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온TV에서 매일 경제를 읽어주는 이 코너에서 경제가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정파가 다르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 못하고 어떤 한 정파 정치 이념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치적 얘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실권을 잡는 그런 가부장 그 가족이냐, 그러면 실제로 엄마가 그 집안의 그 권력을 잡는 모권사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어떤 그 경제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그 가족에 속한 자녀들의 소비 생활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느 정당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국민의 어떤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3일날 이 선거에서 물론 조그만 선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석을 찾지 못하고 야당에 의해 모든 의석을 내줬다는 것은 그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찻잔의 폭풍일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그 내년에 국회의원 그 선거가 불과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2020년 5월 30일 있는데 불과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금 그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에서 계속 이제 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화문에서 국민들의 촛불 그 시위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펼쳐온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경제 정책 소득 주도 그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률이 계속 그 문재인 정부가 생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오히려 경제를 갖다가 더욱더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몰고 있다는 그런 그 국민들의 어떤 자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잘못하면은 내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어렵게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에게 다시 정치 권력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기사에서 계속 나온 기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률은 지금 이제 라이온TV를 처음 청취하신 분이나 또는 라이온TV를 청취하고도 이제 까먹는 그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하면 소득주도 성장률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지역에 대해서 주체가 돼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수출 주도 성장률을 펼쳤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수출 주도 성장으로서 국민의 GNP가 올라갈수록 대기업이나 대기업 소속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외 국민들은 소득에서 못 사게 되는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더욱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더 못 사는 그 소득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이것은 결국 계층 간의 갈등, 대한민국 국민들 간의 어떤 그 단합을 깨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도 대기업 중심의 그 수출 주도 성장이 아니는 근로자가 중심이 돼서 국민 소비자인 국민이 주체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깨하자. 그것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올려주고 근로자의 어떤 근로 단축 시간을 갖다가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소득으로서 시장에서 보다 많은 물건을 사면 또 기업으로서는 보다 많은 물건을 또 공장에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근로자를 이제 이렇게 고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하면서 결국 그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펼쳤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위에 기사 나오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경비 업체 사장인 유모 씨는 지난해 전체 직원 50명 중 20%인 10명을 내보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000만 원 넘게 불어난 임금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문재인 정부와 달리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결국 이제 내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현 그 고용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이 올라가면 그 근로자들이 늘어난 어떤 그 소득으로 시장에서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근로자를 이렇게 감축시켜 보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으로서 근로자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서는 근로자 수를 줄임으로써 결국 소득주도 성장론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사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문을 만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만든 경제 원로들 소주성 보안 시급하다. 그래서 청와대를 찾은 경제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을 주문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 50위안 정책 추진, 산반영 규제 혁신 정책 부정을 언급하며 시장에 맞는 정책 수집을 당부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이념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의 분신이라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그 좌파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저녁에는 우파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유연성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그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이념이나 경제 정책에서 한쪽으로 너무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걸 좀 과감하게 수정하는 그런 유연함을 보여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상당히 그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 정책에서도 해보다가 안 되면 뭔가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게 있더라도 실제 또 살다 보면 그것이 뭐 현실과 부닥쳐가지고 잘 안 되면 방향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더구나 이제 국민들에게 그 소비 생활, 생산 활동, 뭐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의 최고 담당자로서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그 소주성이란 하에 경제를 끌어와서 상당한 보장이 계속 살아나고 국민들이 아프다고 계속 비명을 지른다는 거죠. 아프다고 그 비명 지른 결과가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제가 왜 아픈가? 우리가 뭐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 애가 울면 뭔가 그걸 또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안 그러면 뭐 심심해서 우는지 뭐 이렇게 뭐 애가 똥오줌을 싸든지 기저귀를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국민들이 이성적인 국민들이 계속 이 비명을 지르면 정말 국민의 엄마로서 국민의 아버지로서 국민들이 왜 저런가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그냥 듣는 척하며 실제로는 듣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시청자와 더불어 걱정하는 이 라이온 문재인 정부가 정말 시간이 주어질 때 좀 더 유연함을 발휘해서 정말 그 어렵게 그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하더라도 좀 명예롭게 퇴임하면서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시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남기를 라이온도 정말 염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